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유럽 지역 WHO 지역 책임자인 한스부르게 박사는 월요일인 24일 오미크론 변종이 안정화와 정상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2021년은 백신 생산의 해였다고 하면 2022년인 올해는 백신 공급의 평등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평등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바로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의 백신 접종률 저조에 대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차 접종이 다 끝나고 3차 부스터샷까지 다 끝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지금 20% 미만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티나 파크 유행성 질병 전문학 박사가 CDC를 오늘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CDC가 2002년에 벌써 MMR 백신이 유색인종들에게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CDC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참가하였던 CDC 프로그램에 벌써 2020년 당시에 먼저 예방접종을 받은 군이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에이시안, 흑인 또는 라티노 등의 유색인종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던 임상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박사는 영국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마스크 강제 조항을 폐기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왜 아직도 이 마스크를 애들한테 씌워서 자폐증 발병률을 더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CDC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크 박사는 CDC가 백신 프로그램을 지금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모든 비양심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어조를 높여 비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연약한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부분 점유에 대하여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가 지원국에 땅 한 치라도 나가는 순간은 그것은 패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푸틴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뀝니다. 지금 2022년이 되고 2024년이면 조 바이든은 그때 그 권좌에 없습니다. 그때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라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끔하게 일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는 도전할 것이라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본인이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를 제재해달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에게 CNN 기자가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국무부 장관은 우리의 제재의 목적은 침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침략 전에는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CNN 앵커가 단바스 지역 점유를 러시아가 할 경우에는 인정을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자 국무부 장관은 그 경우에는 침략으로 규정하여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바스 지역 부분 점유에 대한 이 발언의 내용은 바로 조 바이든이 하루 전인 24일 사소한 분쟁이나 사소한 점유에 대해서는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유화적인 정책을 발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15일 날 취임한 제이슨 마이어레스 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16위원회 수석 수사 고문인 팀 히피를 버지니아 대학 변호사직에서 해고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1월 15일 날 취임한 제이슨 마이어레스가 16위원회에서 히피가 일하고 있는 지위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뉴스위크지 보도에 의하면 히피가 16위원회에게 일을 하기 위하여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버지니아주 법무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그의 16위원회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고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그의 실적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무능한 변호사라고 하여 파면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대학을 끼고 앉아서 돈만 받다가 결국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관련 대리투표권에 관하여 공화당이 연방고등법원에다가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바로 팬데믹이 시작했던 2020년 초에 많은 의원들이 의사당에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민주공화 양당이 우선 대리투표를 합시다하여 한 의원이 10명의 대리를 할 수 있게 임시방편으로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수차례 걸쳐 연장을 하여 올해 2월 13일까지 연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화당 케빈 맥카티 의원과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연설을 하여 하급법원의 대리투표 종료에 대하여 재판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하급법원에서는 법원이 의회 규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급법원인 고법에 지금 항고를 하였는데 오늘 고법의 판결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시 대리투표 관할권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야 이 대리투표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선한 뜻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 민주당원들이 땀만 먹지 못하게 하며 단체로 투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300석이 필요하면 30명만 10명씩 대표하면 300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시피주에 13명의 흑인 상원 의원이 단체로 지금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바로 CRT 이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상원 의장 맥랜드이 발의한 법안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는 변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공립학교가 CRT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시시피의 많은 공립학교에서는 그 교과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핑계를 대고 퇴장하는 그 명분은 지금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인종 이론을 비판하며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흑인 커뮤니티의 대표들입니다. 막상 그 인종차별을 없애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흑인 우월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미국에서 자기들이 역차별을 해야만 이 사람들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흑인 우월주의는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흑인 평등주의는 싫다고 하는 이들의 심보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부가 지금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에나비스타 중학교에 있는 한 여학생이 갑자기 이름을 남성 명의로 바꾸자 엄마가 이상해서 아이한테 자세히 물어봤더니 바로 학교 교사 둘이가 이 학생에게 너는 양성애자야, 트랜스젠더야 하면서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젠더 수술을 받으면 너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이렇게 멀쩡한 애를 양성애자로 교육하였던 이 교사에 대하여 이 부모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교육구청도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일고 있는 젠더 평등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팍스뉴스의 특파원인 피에르 듀 씨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조 바이든이 웃으면서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가 다 꺼진지 알고 옆에 보좌관들이 간다는 소리가 등신 같은 녀석 뭐하러 걷다 왔고를 물어봐 하면서 son of 빅땡땡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파를 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조 바이든이 기자들을 대하는 그 속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기자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겠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속마음은 기자들에 대하여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금 젠사키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친근함의 표시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딴 거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인으로서 은행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 바이든 DDN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